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은경. 딸의 이름은 건강하고 예쁘게 컸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예빈이라고 지었다. 내 바람대로 예빈이는 항상 잘 웃고 씩씩한 여자아이로 자랐다. 가족이나 친척들 모임에선 항상 주목을 받았고 분위기를 띄우는 담당이었다. 3살 터울 남동생을 예뻐했고 초등학교 가고도 친구들과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공부도 솔선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라 선생님한테도 자주 칭찬받았다. 이렇게 엄친딸이었던 예빈이는 막 8살이 됐을 때 갑자기 토를 하게 됐다.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뇌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CT 사진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3cm 정도 종양이 2개를 봤을 때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고 고비는 넘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투병 생활 중 우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 잔혹한 현실에 정신이 멍했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서도 엄마로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예빈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자고 결심했다. 예빈아,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물어본 나에게 돌아온 딸의 대답. 예빈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집에 가선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밤에는 다 같이 카드게임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들한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길게 입원하는 동안 예빈이한텐 그 일상이야말로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바로 병원에 오기로 약속하고 잠깐 사이에 집에 가기로 했다. 물론 그 사이에도 항암제를 투약할 필요가 있었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받아 드디어 집으로 갔다. 그동안 입원해서 못했던 학교 공부를 만회하고 싶다고 집에 오자마자 예빈이는 공부를 시작했다. 모르는 부분은 내가 알려줬고 남편도 퇴근하면 공부를 봐줬다. 언뜻 보기엔 건강한 것 같았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하면 등교시키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출은 공원 정도만 가게 했다. 그래도 예빈이는 주변 환경에서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눈을 반짝이며 생기가 넘쳤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은 머니까 집에 있을 때 보고 싶다고 한 친구들이 엄마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날은 총 3명의 엄마가 같이 왔는데 그 안에서 최란 사람이 정말 최악이었다. 아이는 과묵하고 어른스러운 착한 아이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 쪽. 집에 오자마자 그 사람은 시한부 맞지? 가발이야? 이 틈에 만져볼까? 예빈이 팔을 잡거나 뺨을 만져댔다. 그때 그 사람과는 다른 2 엄마는 좌불안석인 표정이었다. 완전히 태어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다른 엄마가 나름 눈치를 줘도 그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한테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많이 놀아줘 라고 했다. 아이는 응, 예빈이랑 다 같이 놀고 올게. 대답하곤 곧장 예빈이의 방에서 놀기 시작했다. 한편 다른 엄마들은 그 사람 빼곤 다들 어쩔 줄 몰라 했다. 물론 그 아줌만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준비한 과자를 우적우적 먹었다. 그리고 아직 다 삼키지도 않은 채로 얘기를 계속했다. 참 안 됐어 예빈이. 네? 어떻게 생각해도 비아냥처럼 들려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따지니 짧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것도 운명이니까. 생명이 있는 건 언젠간 죽으니까. 그게 예빈이 더 운이 없었다고나 할까? 하느님이 뭔가 얹어놨나 봐. 예빈이 전생에 나라라도 팔았나?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했다.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아니 좀 적당히 라고 말하던 찰나 아이들이 거실로 와서 그중 한 아이가 예빈이의 공책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 봐봐. 예빈이 엄청 대단하지 않아? 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한대. 애들 앞에서 큰 소리 낼 수도 쫓아낼 수도 없어서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어떻게든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줌만 꿋꿋하게 아니 예빈아 공부를 왜 하는 거야? 혹시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예빈이는 후회가 안 남게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지 라고 이걸 애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사이코 아니야? 우리는 가족, 친척 일동, 본인도 완치될 거라고 믿는데 악마가 있다면 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그때 다른 애 엄마 2명은 무척 당황해하며 아차, 볼일 있었지. 저희 슬슬 가죠. 눈치 있게 그만 일어나자고 말을 꺼냈다.
나도 당장 쫓아내서 소금 뿌리고 다신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34년 살면서 저런 비상식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막상 눈앞에 있으니 머리에 피가 쏠리며 아무 생각 안 날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빈이가 말했다. 어? 아니라니 뭐가 아니야? 저 공부 좋아해요. 여태 공부 좋다는 애 본 적 없어. 그런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사실은 엄마가 하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지? 전에 엄마가 알려줬어요.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중에는 저랑 완전 다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즐겁게 놀거나 잘 얘기하려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전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줌마도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응? 왜 아줌마도 공부해야 되니? 보니까 다른 아줌마들이랑 잘 못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요. 그걸 듣고 나와 다른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자 곧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아직 더 놀고 싶은데. 아이를 끌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면서 나 들으라는 듯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된단다. 공부만 해서 머리가 딱딱해지면 예빈이처럼 머리에 암 걸리니까 큰 소리 쳤다. 오늘 일은 엄마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 이것저것 듣게 됐는데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지 부지런히 우리 모녀 악담을 한다고. 물론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고 그 후 우리들은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신경 끄게 됐다. 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엄마 합격했어! 정말? 잘했다. 엄마 혹시 우는 거야? 울기는 누가 울어. 오늘은 너 좋아하는 사과 케이크 해놨으니까 얼른 오렴. 아싸! 한때는 모르핀까지 맞은 적이 있지만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해서 올해로 18살이 됐다.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이번엔 자신이 돕고 싶다고 의대에 지원해 무사히 합격했다. 한편 그 아줌마의 딸은 그때 엄마가 한 말을 착실히 지키며 후회가 안 남도록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큰 결과 고학년이 돼서부턴 공부를 못 따라갈 정도로 게임에 빠졌고 학교도 안 갔다. 중학생이 되고도 땡땡이를 쳤고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던 친구 엄마 말로는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좀 하렴!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